저는 진짜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거. 네, 두 남녀가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을 담은 동영상 등 음란물을 인터넷에 공유한 일인데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본인들 또는 일명 초대남과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들을 73건에 달하는 음란물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요.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예비 신혼부부. 세상에 예비 신혼부부가 자기들 그런 그 장면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그거 올려놓아가지고 그걸 돈을 받고 팔았어, 그걸.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관계 영상은 타인 거를 올리는 건데 자기들 거를 찍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변태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익성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샘플 영상을 올리면서 해외 유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돈 주고 보는 거예요. 그 링크를 소개하면서 SNS에 올린 거예요. 이거 들을 사람은 회원 가입하라 했는데 그 전체 영상을 보려면은 회원을 가입해야 돼요. 해외에. 그리고 해외 유료 사이트에 가입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월 회비가 25달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돈 한 3만 원 정도를 아마 내야만이 전체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자기들 영상도 그렇고 보는 건데 이거를 약 2억 원을 벌었다고 한다면은 한 10,000명 정도가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이 얼굴이나 이런 걸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이걸 올렸다. 저는 저분들의 그 정신 상태를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분석은 이수영 교수님이 하시겠지만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교수님, 그 팀장님 부탁인데 좀 분석을 해주셔야죠. 근데 뭐 병적인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놓고 사실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으나 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범죄 수익이 이게 보통 수익이 아니잖아요. 2억 원을 지금 이런 이제 캐주얼한 본인들의 성관계로 지금 얻었다는 거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범죄 기준으로 봤을 때 합리적 선택, 이득을 노리고 지금 저런 일을 벌인 거라서 저것을 뭐 어떤 병적 상태로 추정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돈이 뭐 얼마라고 해도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뭐 했어도 안 되지만은 했어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요. 근데 초대남이라고 해가지고 엉뚱한 또 누구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자기 예비 신부한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비 신부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일단 이렇게 범죄 수익 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성폭력 처벌법에 적용이 될지 의문이 좀 되는데 범죄 수익은 몰수하는 지금 법이 생겨가지고 이건 정말 이거 불법 수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것을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봤더니 사법기관에 그러니까 뭐 단속에 딱 걸리고 검거가 되니까 저희 결혼할 사이예요라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심각한 범죄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동일하고 합의해서 자신들의 신체를 찍은 겁니다. 이게 과연 범죄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다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포 이런 것도 사실 어려운 거고 다만 정보통신망법에 음란물의 게시라든지 유포를 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음란물에는 해당합니다. 그것을 지금 게시했던 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음란물 게시죄는 그렇게 형이 높진 않아요. 1년의 징역 또는 한 1,000만 원의 벌금이기 때문에 가중되게 처벌되지는 않고요. 다만 그걸로 지금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저도 진짜 부부 결혼할 사이가 아니었길 바랍니다. 진짜 예. 자, 재판에 넘겨졌어요. 네, 재판부는 이들 중 36살 남성한테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요. 남성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29살 여성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에겐 1억 8,100여만 원, 그리고 여성에겐 4천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아니, 형량이 다르네요, 두 사람이. 자, 두 사람 차이가 좀 있어요. 재판부는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의 결혼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비 신랑, 예비 신부로 인정을 했고 다만 신랑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또 다시 저질렀어요. 그래서 실형인 징역 10개월을 했고요. 이 여성, 예비 신부 같은 경우는 결혼 앞두고 있고 또 전과가 없고 초범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유리하게 작용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자, 교수님, 이게 제가 관련 기사에 달린 저도 좀 댓글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베스트 댓글에 오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합의하에
이런 영상 음란물이 합법적으로 통용되는 국가에 팔아서 돈을 벌고 살겠다는데 왜 그걸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처벌을 하냐?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의 삶에 간섭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의 어떤 그런 이념을 엉뚱한 데다 이제 적용하는 그런 댓글이 있었고 또 그거에 좋아요를 누른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한국에서 안 살면 되죠. 예, 그러니까 그냥 그 나라에 가셔서 살면 됩니다. 국내에 있는 동안 한국법을 적용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 이 예비 신랑이라는 사람의 죄질이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거든요. 만약에 그 전 전과가 성범죄 전력이라면 일반적으로 성범죄 재범 가능성에서 제일 재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뭐냐면 어떤 처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처분 중에 또 다른 재범을 저지르는 게 성범죄 재범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이게 뭐 여성의 이제 어떤 협조를 받아가지고 뭐 상당 부분 책임을 회피할지 모르지만 차후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